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까지 함께 걱정하는 노후머니 닥터입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남긴 재산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그런 핏빛 싸움입니다. 에이, 설마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평생 우애 좋던 형제들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눈물 마르기도 전에 변호사부터 찾는 경우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저 노우머니 닥터가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중심에 있는 무서운 제도, 바로 유류분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식들 싸움의 불씨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든 적든 모든 부모님들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목과 내 자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류분이라는 게 뭐길래 이 멀쩡하던 형제들을 원수로 만드는 걸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류분은요, 법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상속 보장 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평생 나를 잘 모신 큰아들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하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나 딸은 정말 한 푼도 못 받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 아버지, 그래도 저도 자식인데 너무하십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목만큼은 주십시오 하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법에서는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아무리 특정인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는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즉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장만하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속 한 번 안 썩이고 듬직하게 곁을 지켰지만 작은아들은 늘 사업한다며 돈 사고만 치고 다니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모든 재산은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큰아들은 유언대로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 치른 지 몇 달도 안 돼서 동생인 작은아들이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어머니가 형한테만 모든 재산을 줬으니 내가 원래 받을 상속 지분의 절반을 내놔라, 이거죠. 법정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법은 작은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상가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동생에게 떼어줄 수밖에 없었고, 두 형제는 그날 이후로 얼굴도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과연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편히 눈을 감으셨을까요? 자, 그럼 이 유류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입니다. 그럼 총 3.5가 되겠죠. 만약 총 상속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 자녀들은 각각 1억씩 받는 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만 준다고 유언하셨다면 자녀들은 원래 받을 몫인 1억의 절반, 즉 5천만 원씩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미리 증여했던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 노우머니 닥터가 자식들 재산 싸움 막는 현명한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에 누구에게 뭘 준다 이렇게 쓰는 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등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건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 대용 신탁이나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겁니다. 특히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만 쓰지 마시고 왜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절절하게 편지 형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큰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는 이유는 평생 나를 모시고 병수발을 다 들었기 때문이란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미 사업 자금을 대주었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니 부디 우애 있게 지내거라. 이런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글 한 줄이 법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사전 증여를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실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특정 자녀에게 더 지원을 해주셨다면 그 사실을 다른 자녀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다, 이런 딴소리 못하게 말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담부 증여나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효도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평소에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가족이 화목한 것이 그 어떤 재산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평소에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꾸준히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재산 문제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결국 부모가 남기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화목한 가족관계 그 자체입니다. 선생님, 오늘 유류분이라는 조금은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준비하고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피눈물 흘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각 가정의 상황은 다 다르고 법적인 내용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시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을 찾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유류분과 상속 문제를 실제 사례별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이니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노우머니 닥터가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내 유언만 믿고 있다가는 자식들 싸움 붙이기 딱 좋습니다. 둘째,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을 미리 그리고 지혜롭게 작성하십시오.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진심을 함께 남겨주세요. 셋째, 증여는 투명하게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소통하며 진행하십시오. 선생님들의 현명한 준비가 우리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평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